이번에 검찰이 이화영 1심 판결이 난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보로 나온 것이 이 사건의 재판부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는 것인데요.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부장판사 신진우에게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화영 1심 재판에서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마치 검찰과 법원 간의 짜고 친 고스톱 느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진호 판사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판사인데요. 2심 판결이 난 직후 많은 국민들이 재판 결과가 터무니없이 잘못이 됐다며 일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과 성남FC 그리고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원지법은 서울중앙지법보다 여의도 지역에서 거리가 훨씬 멀어 당대표나 상임위 활동 등에 대해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법원으로 병합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된 변호인단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 되면 타 재판과 국회 업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중앙지법으로 이관을 시켜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성남FC 건도 성남에서 이관을 시켜줘서 대장동 건이랑 병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대표의 이번 기소도 정말 터무니없는 기소인데 오늘자 속보로서 이화영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많은 신진호 판사에게 배당이 됐다는 점이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것과 관련하여 KBC 여의도 초대석에 나온 조계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된 요약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더 해보면은 경기도 있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쭉 지켜봐 왔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그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어떻게든 정적 주기가 시작이 됐었고요. 이건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즉 검찰 리스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찰 리스크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검찰 수사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특수부 검사들 기본 인원만 60여 명에다가 또 파견 검사,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수사 인력, 그리고 수많은 400여 건이 달하는 압수수색, 이렇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죄를 졌다는 물증은 단 하나도 10원짜리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이재명 죽이기 수사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기 위해서 다시금 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얼토당토하는 지금 제3자 뇌물죄를 씌우려고 하는데 참으로 저렇게까지 그 잔인무도한 정권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의 장기 집권에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말고는 민주당에 사람이 없나요?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도 이제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당장에서는 가장 모든 면에서 여당의 후보들 압도하고 있는 대선 주자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엄청난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이재명 대표가 죄를 졌다는 물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얽어매려고 하는 것도 그 본인들의 희망 사항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먼지 한 톨도 없다는 것이 저는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에서 더 나아가 김성태의 회의 의혹, 그리고 이화영에 대한 반복적 소환 문제와 급기야 검사실에서의 연어술 파티와 국정원 문건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사건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지만은 오늘에서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지금 기소된 혐의는 어처구니 없는 대북송금이라는 점도 국민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실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짜맞추기식 기소에 오늘 민주당 대책위에서는 이화영 판결에 대한 강력 유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요약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지검이 동일한 사실을 전제로 기소한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의 안부수 1심 판결문에도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박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성태, 박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 사업 등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게 하는 방식이나 현금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발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 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김성태가 북한 측에 준 돈이 쌍방울 김성태 등의 주가 조작을 위한 사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 조선아태위 간에 있었던 대북 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고 그 사건 조작의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성태를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김성태는 자신의 안위는 물론이고 쌍방울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곧 밖에 나가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대한민국의 오늘에 어울리지 않게 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이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현장을 보고 있고요.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그 다음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면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이 악의 고리가 지금 검찰과 법원 사이에 형성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명백한 정치 판결입니다. 이 정치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왜 근거가 무엇인지,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만약 이게 정치 판결이 아니라면 법원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무능하면 그건 퇴출 대상이라고 보고요. 법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 뭔가에 대해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할 생각입니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이 대전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더 필요한 질문에는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저희들이 좀 늦게까지 끌어서 송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